타인에게 멋대로 급수를 매기면서 자신이 정한 가치관이라는 울타리 속에 출입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반찬들로 가득 채워놓고 언제까지나 포식자의 입장에 있을 것 같다는 안일한 마인드는 딱 한 번 뒤집혀버린 것만으로 끝이 없는 자기 혐오가 시작되지. 이번엔 내 자신에게 급수를 매기고 폄하하며 자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루프에 빠지게 돼. 안녕, 난 주간식 베프 빅경.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울타리에 가장 적합하지 않았던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낀 이시다 쇼야. 그는 보금자리를 잃은 뒤 타인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색깔을 서서히 지어나가며 맞춤형 인간이 되어갔어. 하지만 그런 뼈를 깎는 노력에 짓밟히듯 단칼에 거절당하자 사실 본인이라는 부품은 그 어떤 톱니바퀴와도 맞물리지 않는 불량품이 아닐까. 커져만 가는 피해망상에 적극적이었던 그는 소극적이었던 그는 아웃사이더로 자기를 포함한 그 누구의 울타리에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에게도 필요로 하지 않는 쇼야는 사람의 눈에 띄려 하지 않고 홀로 자신을 배기시키려 할 때 나가츠카 토모히로라는 인물과 만나 쇼야는 살아있어도 되는 이유와 장소를 찾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쇼코와의 진전된 관계가 필수 불가결이므로 다시 한번 쇼코를 찾아가지만 여동생인 유주로에게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한 데다 자기 만족을 위해 만나러 온 거라면 꺼지라고 확인사살까지 당하면서 쇼야는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지. 하지만 뒤를 밟고 있었던 나가스카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쇼코와의 컨택트에 성공을 하게 됐어.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 있었던 둘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고 그런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모종의 이유와 각오를 상기시키는 듯한 대화가 오간 뒤 쇼코는 자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적이 기록된 노트를 읽기 시작해. 과거의 고통을 안고 달라진 현재의 쇼야를 마주하려 하는 반면 쇼야의 입장에선 자신의 죄가 빼곡히 적힌 쇼코의 노트에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는지 아니면 쇼코에게 더 이상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기 위해 그랬는지 노트를 읽지 못하게 강제로 빼앗으려 하다 강에 빠뜨리고 말아. 좋은 기억 따윈 하나도 없는 노트를 되찾으려 쇼코는 망설임 없이 강에 뛰어들었어. 쇼코가 하려는 행동에 도움을 주고 싶은 쇼야도 잇따라 강에 뛰어들며 노트를 찾아주지. 단순히 끔찍한 기억밖에 없는 노트일지 모르겠지만 니시미야 쇼코에게 있어 지금의 이시다 쇼야와의 인연을 닿게 해준 유일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을 여전히 용납할 수 없었던 유조르는 쇼야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다음날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당하게 만들어. 학교에 못 나가 시간이 남아도는 쇼야는 이모의 딸인 마리아의 마중을 부탁받고 돌아오는 도중 놀이터에 들려 유주로와 다시 한번 만나게 돼. 자신이 알고 있는 이시다 쇼야라면 도발에 넘어와 본색을 드러내겠지 싶어 쇼야의 입장에 좋지 않은 사진을 올린 당사자가 그녀 본인이었음을 밝히지만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쇼야에 대해 알 수 없는 묘한 괴리감이 생기지. 그도 잠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유주르는 결국 쓰러지고 이에 가만 놔둘 수 없었던 쇼야는 집에 데려와 의식주를 제공해줘. 자신의 언니에게 상처를 입힌 쇼야는 평생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대상이건만 그런 그에게 도움을 받고 더욱이 비참해진 유주르는 쇼야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거야. 시종일관 불편한 티를 냈던 탓에 쇼야는 빠르게 눈치채고 뒤를 따라가 우산과 신발 한 켤레를 쥐어주지. 길거리를 방황하며 유주르에게 가출하게 된 경이라던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가출과 쇼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자기 쪽에 심하게 기울인 우산을 보고 쇼야의 배려가 부담스럽다며 우산을 치워내고 대답을 회피하지. 쇼야는 너가 감기라도 걸리면 니시미야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우산을 다시 씌워주는데 이때 유주르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시다 쇼야와 눈앞에 서 있는 지금의 이시다 쇼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인지해버린 거야. 과거 왕따를 주도하고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언니에게 해를 끼친 쇼야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겨나고 분명 이런 부류의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직접 만나보니 타인에 대해 한없이 배려하는 인간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뭐 어쩔 거야? 개과천선했으니 과거는 잊고 짝짝꿍이라도 하자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먼지투성이가 되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까지 가출하게 된 것도 원인을 따져보면 이시다 쇼야, 너 때문인데. 정작 너는 이제 와서 언니를 위해 날 도와준다라. 원망과 역겨움을 감추지 못한 요조르는 처음부터 잘해주지 못한 쇼야를 넌지시 말하며 언니와의 관계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려 했지. 그는 자기가 저지른 과거에 대해 어떠한 변호조차 하지 않았어. 아니, 못한 거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없어지지 않은 죄에 용서를 구할 자격마저 없으니까. 그렇기에 자신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며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더더욱 쇼코에게 다가가선 안 되는 처지였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시다 쇼야는 반성과 속죄를 겸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니시미야 쇼코와의 관계를 집착하며 절박함마저 보이는 거야.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싫었던 쇼야. 과거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에겐 쇼코의 불편한 몸이 주위에 다소 폐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줄 만한 도량이 없었어. 자신이 만든 법칙에 어긋난 쇼코는 악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그러진 정의를 구현하고 합리화를 시키지. 그 족같은 정의감은 곧 폭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되고 누구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줬던 이시다 쇼야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미움받고 자기가 만든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딛고 나를 우선시하는 성격에서 이번엔 타인의 공감대를 모색하고 맞춰주며 최대한의 배려로 이미지를 개선시키려 하지만 깨진 물병으로 무언가를 담을 순 없었어. 신뢰도, 믿음도, 친구도. 이도저도 아니게 된 이시다 쇼야는 더 이상 살아가는 데에 의욕과 필요성을 느끼긴 힘들었을 거야. 자신도 싫어하는 나를 타인이 받아들여줄 거라 추워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기 전 지금까지 길러주고 자신을 대신해 질타를 받은 어머니께 금전적으로 보훈하고 니시미야 쇼코의 노트를 건네주며 사과를 하면서 삶의 미련을 깨끗이 버릴 터였어. 하지만 그는 내심 죽고 싶지 않기에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 베팅하고 말아. 가해자인 쇼야가 피해자인 쇼코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이지. 쇼야의 자살을 방해하는 삶의 미련인 쇼코가 친구가 되길 긍정하면서 삶의 이유로 바뀌어버린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로 해준다는 건 존재 가치를 입증해주는 것과 같았기에 쇼코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뻔하게 늘어놓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언니를 위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에 직결된다며 절박함으로 소한 쇼야에게 진정으로 악의가 없음을 알고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게 되었어. 나가스카는 분명 친구가 되는 데에는 자격과 권리, 이유등을 불문한다고 했지. 쇼야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였어.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알아버린 그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왕따는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지. 똑같은 고통 혹은 더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을지 모르는 과거의 행실에 마침표를 찍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 생각한 거야. 없어지지 않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막연함 때문에 사과하지 않고 나름대로 속죄한다라는 기분을 내며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고 있었던 거지. 상대의 의사 따윈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었어. 자격지심을 지적한 나가스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입맛에 맞춰 자기 만족을 위한 울타리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니까. 자신의 죄질에 걸맞는 처지를 자각시키고 가해자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울타리를 말이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